탈모를 가진 분들이 절개로 모발이식을 하고 난 후에 후두부에 상처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일자의 성형 흉터가 남죠. 이식 후부터 1년 동안 후두부 절개, 봉합부위 관리법,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식한 당일날부터 보면은 다른 것보다 통증이 가장 먼저 오죠. 아파서 첫날에 잠을 잘 이루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피가 새어나오거나 봉합해 놓은 부위가 간혹 벌어지거나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무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병원에 연락을 하시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무는 시기인 열흘 이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이땐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특히 머리를 숙이거나 두피에 장력이 크게 가해지는 운동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벌어진 흉터 부위라면요, 그 부위만 봉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뜯어서 재봉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봉합 부위가 벌어지지도 않고 출혈도 없고 염증도 없다면 열흘에서 14일 사이에 봉합살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봉합을 해놓고 2주가 넘어가면요, 아무래도 흉터가 더 크게 남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통증 부분인데, 통증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술 후 3일까지는 굉장히 아파서 밤에 못 잘 것 같다, 아니면 못 잤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72시간, 그러니까 수술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보통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상비약들을 2번 내지 3번 정도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비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았다라고 하면 병원에 문의하시면 주사를 맞는다거나 진통제를 추가로 주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실밥을 풀기 전까지는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자가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이 절개 봉합 부위의 소독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병원에서 안내문을 발부를 해서 어떻게 저렇게 소독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출혈뿐만 아니라 퀴퀴한 냄새가 난다, 고름이 생겼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봉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등등의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출혈도 없고 염증도 없고 봉합사도 2주 이내에 잘 제거가 됐다면 아마도 봉합사 제거한 당일부터는 주무시기가 아주 편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실로 꽉 묶어놨던 게 풀리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경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 역시 과격한 운동이나 두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은 아직까지는 극도로 조심을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샴푸도 약간은 팍박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너무 힘을 세게 주다 보면은 봉합 부위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더러운 노폐물 정도 제거한다라는 느낌의 압력으로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면요, 통증도 정말 많이 줄어들고 신경통이라고 하죠. 찌릿찌릿한 감각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가끔 머리를 부지부식간에 긁는다거나 터치하면서 염증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혹은 빗을 이용해서 벅벅 긁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손에 세균이라든지 빗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려움증과 통증이 수시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봉합 부위 부분에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과 함께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려울 수가 있어요. 간혹 3개월이 지나서 6, 7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도 봉합 부위에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때는 피부 밑을 봉합해 놓은 부위에 실이 있거든요. 녹는 실이긴 한데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머리카락이 이 살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살 속에 파묻혀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고인물은 썩고 고여있는 머리카락은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녹는 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요. 머리카락이 파묻힌 경우라면 약간 짠다거나 바늘로 똑 찔러가지고 그 부분을 박혀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물질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표피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칼로 째서 표피 낭종을 드러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1년, 2년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프다, 부어오른다 라고 하면은 원장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통증, 출혈, 염증, 표피 낭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 하나가 괴사, 그리고 하나가 동반 탈락입니다. 먼저 괴사부터 보면 보통 괴사가 된다는 거, 썩는다는 건데, 이런 절개 부위 봉합 괴사는요, 보통 수술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욕심내서 두피를 채취를 했다거나,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합당한 두피의 딱딱함을 가진 분한테 절개를 무리해서 한 경우에 괴사 위험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수술 디자인을 할 때 적절한 절개 면적, 그 다음에 모수를 적절하게 확보를 이 정도로만 하겠다,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반 탈락은요, 수술 후 약 1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1년 경과쯤 보면은 채취 부위에서 탈락됐던 모발들이 거의 다 자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흉터가 되고 영구 모발 탈락이 됐다 그러면 그 부위에 모발 이식이라든지 두피 문신을 해서 흉터를 가려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잘된 절개는요, 흉터가 크지 않거나 제가 이식을 채취를 했지만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살을 드러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비절개보다는 더 큰 합병증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절개는 대량모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절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절개 봉합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터 관리법,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털순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